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김여정의 담화문 누가 썼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북한에서 작가로 일하다가 왔다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막말 담화 도대체 누가 쓰냐? 그래서 제가 북한에 그런 공식 문서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여정의 담화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그런 부류의 그런 전문가들이 쓴 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한마디로 상대의 가치관, 기준 등은 전혀 무시한 오만방자한 글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북한에 이런 담화, 보도문, 성명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직 사범대학이나 김일성 종합대학의 사회과학부를 거친 사람들이 일단 그 가운데서 기자로 추천되는 분들이 꽤 있죠. 추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다시 추천을 받아서 관련 기관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통전부나 외무성 그리고 인민무력성 이런 데들에 들어가서 지금껏 우리들이 보아왔던 보도, 성명, 담화문 이런 것들을 써서 상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김정은에게까지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비준을 받아서 소위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에 설파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사상성 이건 어차피 그 최고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사상성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필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필력이 남들보다 뛰어날 정도로 좋아서 높아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작가들 속에서도 그런 곳에 간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남조선 괴뢰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는데 필력이 남들보다 못해서 가지 못했다고 그때 당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필력을 중시하고 필력의 기초가 되는 문법을 또 아주 정말 오미 따지는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통전부나 외무성 그리고 무력성 이런 것들인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자료실이라든가 담화실 이런 곳에 이제 직함을 족을 걸어놓고 글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 글을 보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썼다고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첫째는 막말투성이의 야비한 문체 그 이전에 초등학생 장문의 수준에 머무른 글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5월 31일 첫 담화문에 오물이니 쓰레기니 똥개니 인간 추물이니 하는 따위의 막말을 늘여놓은 것도 그렇지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고 말해버립니다. 담화문인데 담화문이 도대체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저도 봤습니다. 사전을 봤더니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뱉어버렸다. 쭉 논설 정말 문자 그대로 담화 형식으로 나가다가 부추긴 놈이 더 밉더라. 이거 장문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중에 이런 글도 있죠.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열하고 더러운 족대 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때 어떨 때인지 그건 저들만 아는 거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동네에서 개인적인 소신도 아니고 그쪽 동네 지금껏 모든 담화문, 보도문
성명 이런 데서는 남조선 괴뢰도당 뭐 이런 말들을 써왔는데 그쪽 동네라는 아주 생소한 글이 튀어나옵니다. 정말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 감정이 인입된 사문서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여정의 두 번째 담화 같은 경우에 극심한 사투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어제 우리 통일전선 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 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 여기서 여적이란 말은 여태껏 지금껏의 전형적인 평안도 사투리인데 지금까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 만들어낸 신조 그리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북한식 오투 외에는 사투리를 잘 써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담화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끗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 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굳어졌다. 여기서 깨깨란 말이 나오죠. 물론 감은 아실 겁니다. 평안남북도의 전형적인 사투리입니다. 몽땅 모조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소위 남조선이라는 상대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특별한 의미도 없는 사투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다른 사람이 손볼 수 없는 김여정이 직접 쓴 글이다 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본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력 좋은 애들이 가서 그런 보도자료를 담화문들을 쓰는데 이게 문법 틀리는 애들은 갈 수가 없죠. 사실은 기초적인 문법에다가 기초적인 상식을 갖고 이런 글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대방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쓴다면 보내는 글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혹은 국제사회라는 이런 상대가 있는 대상을 향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식 사투리 자제해야 되죠. 이런 것들 쓰다가 제가 북한에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투리를 써야 돼. 그 외에 정식 문건 같은 데서 하다못해 제가 군단 작가를 했는데 군대사령부 정치위원 제가 보고서를 쓰곤 했는데 거기에 사투리가 들어가면 바로 제가 이제 핀잔을 받곤 했습니다. 야 이런 말들을 왜 쓰냐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여정이가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설사 그런 말이 있다고 해도 손을 보지 못했다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외부 발표문은 북한 최고의 작가, 기자, 이름하여 문학과 충성심을 겸한 작가들이 혹은 기자들이 집필해온 문서입니다. 이런 기존 문서들에 비해 김여정의 세 번째 담화는 문법도 틀리고 나아가 조잡하기까지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16일에 그 긴 담화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사례만 적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연설을 듣자마자 작성한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 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쓱메쓱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메쓱메쓱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이 서술어의 주어는 있는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의 서술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권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인데 여정이가 문재인을 하려고 싶으니까 이런 그 문법적인 개념마저도 잊고 쓴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못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굴줄 표현들을 다루는데 품게나 놓은 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있는데 역시 꼬여있죠.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낙관적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을 구사했지만 매스껍다. 남이 써준 글이라도 못쟁이 신용을 해 보이느라 교정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데 현 사태의 본질을 알거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좀 펴 보이지 않습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초등학생 수준의 장문임에도 그대로 발표되었더라. 역시 건드릴 수 없는 김여정이 작성한 담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법상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김여정의 담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 삐라살포 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 분식으로 오물쩍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추상적인 미화 분식이다 붙였으면서 관용사와 명사를 오종정하게 섞어 놓았습니다. 또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 수권자의 연설에 빗긴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서 연설에 비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비꼈다. 대체로 얼굴에 비꼈다. 사물에 비꼈다. 이런 겁니다. 북한어 대사전을 제가 봤어요. 한국의 사전이 그런 식이어서 혹시 북한말 사전은 좀 다른가 해서 봤더니 비끼다의 사전적 정리입니다. 북한 대사전에 어떤 감정이나 표정, 모습 같은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비꼈다 하면 모르겠는데 연설에 비꼈다. 꽤 오버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 끝부분에 가면 앞서 말씀드린 여정이스러운 문장이 또 나옵니다.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서도 얘는 뭐 3살 난 애야. 그래 명색이 무슨 조직 노동당 일부 부장이라고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에 막 선동하는 원사를 보이면서 하는데 간혹 이런 말을 씁니다. 간혹 있기는 하더라. 더 밉더라. 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초심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고자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꼬여도 엄청 꼬였죠. 여기서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이제 동시에 드러납니다. 장문이 아니고 담화인데 군더더기가 정말 많습니다.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해서 하긴과 간혹 오히려 이 전체적인 글의 품위를 떨구는 이제 군더더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어떨까요? 하긴 빼고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문재인이다. 얼마나 간결합니까? 또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초심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해서 항상 그리고 마치나 온갖 등의 군더더기를 빼면 이런 문장이 되겠죠.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서면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해내고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자처럼 초심머리 욕겹게 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너무 들어가니까 문장이 막 꼬여 보이고 산만해 보이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문법대로 끊지를 못하고 길게 늘어났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고자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중앙대학교 문학과 석사까지 나온 사람인데, 이런 하찮은 글, 이런 오만방자한 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정이가 소위 북한 주민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고, 지금 여정이의 글조차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데서 김여정이의 인간성이나 성격이나 성질머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이런 잡문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어린애를 김정은 외에는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여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